저 마을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활동가분들을 찾아뵙고 그 생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직접 민주주의 뉴스의 주민자치 활동가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역곡마을 평화센터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나유진 선생님을 모시고 알찬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선생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독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 소개 말씀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제 소개. 네. 저는 이름은 나유진이고요. 뜰 안의 작은 나무 도서관, 사립 작은 도서관인데요. 거기 관장으로 있고, 그리고 방금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역곡마을 평화센터 대표라고 했는데 회복적 정의 활동하고 있는 역곡마을 평화센터의 공동 대표로 있습니다. 혼자는 아니고 다른 분 있고 다른 분 선임 대표 있고 저는 같이 하고 있는 공동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서관 일하고 주로 이제 도서관 관장이니까 도서관 일하고 또 여러 시민사회 활동 같이 하다 보니까 동네 일 이게 잡부처럼 돌려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역곡동이 저는 이제 사실 이번 인터뷰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본 곳인데 이곳에 사신 지는 좀 오래 되셨나요? 8년째. 딱 8년째입니다. 남들은 한 3, 4년 이렇게 살았을 때부터 한 10년 넘은 줄 안다고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니까 근데 사실 잘 모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올 때 내가 살 곳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옮기고 뭐 사는 데를 이렇게 거주지를 옮기는 그런 우리 인생의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까 할 때 이 바로 옆에 구로구 오류동에 있었는데 어디를 갈까? 서울은 보니까 서울 미내 이렇게 돼 있던데 저에게는 이제 서울 태생인데 서울은 너무 싫고 서울 바깥으로 나가야겠는데 뭐 귀촌, 귀농 이런 거 용기는 없고 주변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류동에서 바로 옆이가 부천, 시흥, 광명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둘러보다가 저희 가족 또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곳, 우리 아이들이 고향이 우리 아이들 꼬맹이였을 때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이제 고향이 될 텐데 어느 동네가 좋을까? 그리고 그 동네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선택한 데가 부천이고 역곡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거창한데 사실은 그냥 지하철 가깝고 너무 아파트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옆에 자연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역곡 가면은 오미산 춘덕산 있고 또 아파트 단지가 중상동처럼 너무 많지 않고 적절하게 있고 그런 동네에서 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 게 벌써 이제 8년째가 되었네요. 그럼 굳이 그것도 역곡동에 대해서 새로 소개는 안 해주셔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정착하시면서 바로 그 도서관 사업을 하신 건 아니신 거죠? 바로 저희가 이사 올 때 사실 거주로 보면 이사 오면서는 이 도서관 지금 이 촬영을 하는 곳은 지하 공간인데 지하 공간 없을 때 이제 2층 공간 도서관이 시작될 때 이사는 오긴 했고요. 그 전에 이쪽 지역을 아까 말한 것처럼 선택은 했고 첫 시작은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모이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모임을 하다가 도서관은 그 뒤에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거주한 이사 온 거랑 맞물리긴 했는데 그랬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도서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애가 셋이다 보니까 도서관 특히 되게 예전에는 도서관이 멀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거나 우리 동네 도서관 생기면 정말 신기한 일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도서관이 참 많죠. 가까운 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관장으로 활동하시는 뜰 안의 작은 마을 이 도서관은 어떻게 좀 어떤 형태로 좀 운영이 되고 계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하는 건 뭐 스토리랑 그 안에서 있는 일들 조금 붙여서 이렇게 소개하면 될까요? 뭐 아까 8년 차라 했나 8년 전쯤에 이제
공간을 만들자라는 모임에서 한 7명 정도의 모임에서 이게 공간을 만들자라는 모임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 모임이었고요. 네. 교회 구성원들 아주 작은 7명 정도 있는 교회에서 학원 빌려서 모이다가 이제 지역에 필요한 거를 만들자. 교회 공간 만들면 이제 텅텅 비고 그런 거는 이제 제일 쓸데없는 일이고 지역에 필요한 거를 하자라고 해서 이 지역 리서치를 했더니 이제 도서관이 없어서 도서관을 만들기로 했고 뭐 아까 7명이라고 했듯이 워낙 소수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2층 공간 24평의 작은 공간을 사립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고요. 시립 도서관은 작년에 처음 생겼고요. 옆곡에 그 전까지는 계속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거를 찾아서 좀 우리 역할을 하고자 했던 이제 그게 교회였고 이제 도서관 저희 뜨라이 작은 나무 도서관에서 운영 주체로 있었던 이제 교회는 원체 계속 경제적인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빠지자. 지역 주민들에게 어쨌든 종교라는 건 항상 벽일 수 있으니까 저희는 한 번도 이제 위에 올라가서 보셨겠지만 전혀 뭐 종교세가 없고 전도와 뭐 선교 이런 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공간에 있다면 지역에 필요한 거를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처음부터 뭐 간판 만들 때부터 다 그렇게 진행되어졌고요. 그렇다고 뭐 종교를 숨기고 이런 건 아니고 완전히 당당하게 다 소개하고 저도 이제 목사이기도 한데 그런 것도 당연히 말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가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그들 안에는 무슨 목적이 있을 거야. 다른 종교적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늘상 우리는 종교적 목적은 이것이 지역에 필요한 것을 메꾸어 가면 그게 우리의 종교적 목적이 있다면 그게 다이다 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6년을 해왔는데 그냥 아예 쿨하게 빠지자. 어쨌든 제가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뭐 전혀 공간 활용에 문제는 없고 교회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이기 때문에 주중에 도서관하고의 충돌도 전혀 없고 공간 사용의 충돌이 그래서 2년 전에 교회는 빠졌고요. 운영 주체에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들이 이제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뜨라이 작은 나무가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뜰작이라고 제가 지은 거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다 불려졌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이들도 뜰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뜰작 운영협의회라고 구성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뜰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작은도 시에 등록은 했지만 사립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협의회는 어떻게 구성했냐면 그 2년 전에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역순으로 스토리가 가고 있는 건데 2년 전에 이제 교회가 빠지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구성을 할까 그래서 저희 이제 바로 뒤에 소개하겠지만 도서관 이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모임들이 되게 많아요. 취미 모임도 있고 시민단체의 어떤 지역 모임도 있고 또 뭐 약국마을 방어센터처럼 뜰작보다 더 커진 단체도 있고 그 모임들에 한 명씩을 뽑아줘서 대의원 성격을 한 명씩을 뽑아줘서 그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저는 이제 관장 직원처럼 그 운영협의회에 재정 보고를 매월 하고 있고 또 후원비와 어떻게 사용했는지 매월 보고하고 있고요. 뭐 재정이 투명하고 뭐 증명이어야 되니까 근데 뭐 재정이 투명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운영협의회가 함께 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 모임들이 여러 모임들이 때로는 그 한 명씩 대의원처럼 보내주신 분들이 바뀌기도 하고 취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해서 모임끼리 때로는 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저희 도서관이 좀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작년에 이제 2층에 있는 천장형 에어컨이 이제 운명하셨어요. 중고로 사다가 처음에 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전제품이 고장났으니까 크지 않은 거지만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공간에 천장형 뭐 2, 300만 원의 돈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그냥 운영협의회들이 의논하고 또 각 모임에서 온 거니까 그분들에게 도움 요청하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과정을 8년의 과정을 보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싶은 게 도서관이 없을 때 작은 교회에 스타트업을 하는 작은 교회지만 작은 나무교회라는 흔히 말하는 종교에서는 개척교회라고 불리워지는데 개척교회가
헌신적으로 시작을 했고 어느 때가 되어 그것이 지역의 여러 운영 주체들이 여러 활동들이 세워져 갈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한 걸음 뒤에서 같이 활동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그 종교는 좀 뒤로 빠져주고 당연히 그들도 사실 저희 교회 식구들이 뭐 지역에 있는 어떤 협동조합에 같이 활동도 하고 있고 저희 활동에 강사기도 하고 다 엮여져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그냥 교회는 쿨하게 빠지기로 결정하고 물론 핵심은 돈이 없어서겠지만 쿨하게 빠지기로 하고 전혀 이거는 우리가 주체야 이런 거 주장하지 않고 지역으로 이제 환원을 한 거죠. 그러면서 훨씬 주민들도 주체로서 이제 더 자리 잡아가기 시작하고 활동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그러면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할 때도 저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신청서 쓰면 꼭 소속 쓰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전업주부로 있는 활동가들 소속 쓸 때가 제일 애매한데 어떻게 하다 가서 저도 거기에 멤버들의 이렇게 신청 리스트를 보면 소속에 뜰작 써있고 뭐 이용자들인데 뜰작 써놨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다. 사람들이 쓸 게 없어서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속감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썼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이 뜰작은 운영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 하나 하면 말을 계속 많이 합니다. 중간중간에 끊어주셔도 되고요. 도서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서관 기능들은 하고요. 책 대출 반납하고 이게 딱 코로나 기간의 그 인터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빼겠지만 코로나 기간에도 최대한 이제 처음에 도서관의 필요가 있어서 도서관을 우리가 시작했듯이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보니까 지역에 또 필요들이 있더라고요. 그 필요들은 사람들 안에 답답함일 수도 있고 또 코로나 초반 3월 초 이럴 때는 공원 나가기도 두려워하던 때 있잖아요. 어떤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집 밖에 나가면은 일날 것 같은 솔직하게 저도 라면을 처음에 한 봉지 샀다면 그때는 두 봉지 사는 사재기까지는 아니지만 한 2배 정도로 사던 저도 그랬고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게 있을 때 사람들이 답답해할 때 우리는 어떤 필요가 있을까 근데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손 놓고 있을 때 있었는데 그럴 때는 뭐 하여튼 방법을 계속 달리해가면서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도서관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이제 대출이니까 방법을 어쨌든 비대면 방법을 계속 고민하면서 책도 대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시립도서관 모든 도서관들이 이제 대출 안 할 때 우리도 뭐 예약 대출 방식으로 뭐 워킹스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청한 책을 요 앞에서 이렇게 픽업해가는 형태로 계속 대출도 해왔고 또 한 가족이 도서관을 전세 냈듯이 보셔서 아시지만 워낙 작아요. 한 가족 4명만 와 있어도 평소 이용자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도 같이 있으니까 여기도 같이 와 있어도 되죠. 가족끼리는 집에서도 마스크 안 쓰고 생활하는 가족이니까 가족들이 2시간씩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도서관을 대출해 가고 또 어떤 가족은 도서관이 아니라 여기 지하 공간을 쓰고 싶은 집들은 여기 이제 저희가 빔 프로젝터가 다 있으니까 영화 보고 이제 탁구 치고 이렇게 여기서 놀다 가기도 이게 빈도수가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저도 많을 거라고 예상은 안 했고 근데 이걸 시작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이용자들에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당신들이 왔다 가면 내가 방역은 열심히 하겠다. 게을러서 사실 그렇게 열심히 방역을 못하긴 하지만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최대한 노력은 하고 그런 노력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막 안 한다고 하고 코로나 얘기를 또 했는데 여러 온라인에서 이벤트를 저희 뜰작 SNS에서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누구는 아유 뭐 이런 장난 같은 것도 하네 삼행시 대회 뭐 못 그린 그림 전시회 이런 걸 온라인으로 받고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걸 했던 것도 그때 답답하고 그럴 때 네. 저는 계속 하면 될까요? 네, 우리 삶은 뭐 항상 이러니까 떨어졌다 붙었다. 네. 네, 뭐겠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코로나 때는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게 아무것도 없네? 다 끊겨 있으니 코로나가 계속될 것 같고 그래서 온라인에서라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에 비하면 뭐 1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는 미비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를 함께
온라인에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고 함께 삼행시라도 짓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를 좀 같이 만들어가고 싶었었어요. 네. 그게 뜰자기 해왔던 8년간 왔던 길 같아서 그것들도 되게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지난 8, 9개월 코로나 기간에도 쭉 온라인 이런 걸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강의 이런 것도 좀 빨리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전혀 이런 거를 못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어쨌든 스마트폰 하나면 다 가능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게 최근의 일이라면 저희 기본적으로는 도서관 얘기하다 여기까지였군요. 기본적으로 이런 도서관 기능들을 하고요. 좀 더 거기 나아가서 마을 시민 마을 활동 플랫폼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시민들의 그냥 아지트처럼 활용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 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뜰달 기반으로 활동하는 좀 오래된 모임들은 그림책 읽는 모임 해움 이런 모임들은 원체 베테랑 모임이 되어져서 그림책으로 인형극을 만들어서 동네 아이들을 초대해서 인형극을 공연하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기간에 그래도 열심히 온라인에서 만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소속되어져 있지 않고요. 그런 모임도 있고 또 그분들은 책도 팔리는 책은 아니고 독립출판을 이렇게 직접 인쇄하고 이런 걸로 그리고 기타 동아리 줌바 밴드도 있고 또 여러 책 모임들이 공간 활용도 하고 작년부터 이제 시에서 있는 마을 미디어 사업을 받아서 저희도 여러 인터뷰 같은 거 하는 마을 미디어 동아리도 시작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2년 차니까 살아남아 보려고 지금 바둥바둥 되면서 영상 배우고 하고 있고요. 청소년 인문학 모임도 있고 회복적 정의를 배우고 회복적 정의 활동을 해서 뜰작보다 더 커진 역곡마을평화센터도 있고 그리고 외부에 좀 워낙 큰 단체인 사교육걱정원장 시민단체 지역 모임 이제 역곡 모임을 이제 여기서 모이고 있고요. 사교육걱정원장 지역 모임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제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부천 역곡 모임이 여기서 모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민단체와도 계속 연계해서 가고 있고 또 2년 전, 3년, 2, 3년 전에 정치하는 엄마들 요즘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정치하는 엄마들 부천 모임이 또 여기 뜰작에서 모이고 있고요. 이제 그거 스토리도 또 한 30, 40분 사실 따로 얘기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엄마들 유치원 비리 그게 터지기 전에 처음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보고 좀 이런 사회의 문제를 관심 갖는 분들을 좀 모아볼까 해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책 모임을 4주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에게 모르는 분이었어요. 메시지를 보냈더니 우리 책 모임을 하는데 와줄 수 있냐. 그래서 그때 조성실 대표가 오셔가지고 4주차 이제 작가의 만남처럼 모임하고 또 저희가 또 물어봤어요. 지역 모임이 혹시 있냐? 우리가 지역 모임으로 그대로 만들어서 들어가도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좋죠. 모임 거기서 모여서 지역 모임이 된 게 아니라 단체로 회원가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치하는 엄마들 다 활동 회원 가입을 하고 2년째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 지역 모임 활동도 하고 있고 작년에 한창 어린 생명 안전법 그 국회에서 시위하고 그럴 때는 이제 저희 지역 활동하는 분들이 또 많이 가서 이렇게 피켓도 들고 있고 하기도 했고 저도 이제 좀 부끄러워서 저는 얼굴을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항상 피켓 끝에 이렇게 현수막 들고 있는 사진도 있고 그런 활동들 하고 있고요. 근데 정치하는 엄마도 워낙 존경하는 분들이어가지고 아니는 이제 언니들이라고 부르는데 정치하는 엄마들 언니들 워낙 존경하는 분들 워낙 좋아 다 이제 조성실 장하나 너무너무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역 안에서 좀 더 풀뿌리로 그런 연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교육 쪽에 그러고자 했던 거는 이제 사교육걱정원장 지역 모임이었고 중앙에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 우리는 지역에서 사람을 모으고 지역의 이슈들을 이슈 파이팅을 하고 지역의 이슈들은 또 지역에서 우리 자체 성명을 내가지고 지역신문에 내서 부천에 있는 어떤 것들을 또 이슈를 만들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중앙에 있는 정치하는 엄마들 중앙이 워낙 요즘에 열심히 해주시니까
힘 실어주고 또 네트워크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한 회원 2명이 되게 세월호 거기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또 연대에 참여하고 왔다고 아까 사진 띄워주던데 이런 활동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다양한 취미 모임부터 때로는 시민사회 활동하는 그런 지역 소그룹 모임까지 중앙에는 뭐 잘 가진 않지만 이제 시위하러 이제 가끔씩 가죠. 부천은 워낙 시내랑 가깝잖아요. 1호선 타면 바로 가서 기자회견 할 때 이제 머리숱 채우러 가기도 하고 동아리부터 이런 시민사회 활동까지 좀 다양하게 마을 안에서 엮어질 수 있는 이런 연대면 좋겠다. 그런 그림들이 좀 만들어져 가는 것 같고 올해 안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이게 서로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 지역 안에 이것도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한 게 크고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뜰작의 초반에는 정치사회 이슈 있는 행사를 하면 뜰작 나관장은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치나 사회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갖고 가면 벽이 있는 거죠. 이해는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다양한 이슈를 갖고 와도 정치 혐오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사회 흐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건 크게 극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했는데 또 다르게 정치 관심 있는 모임이 그냥 지역 안에 생겨났고 근데 그분들이 지역 안에서 모임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친구고 아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정치하는 엄마들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기도 하고 전혀 그런 거에 관심 안 갖던 분들이 이 모임이 같이 좋아서 들어오는 분도 있고 때로는 그 정치하는 엄마들 저희 지역 모임에서 헌법책을 같이 읽을 때가 있었는데 헌법책 공부하러 그때 이제 김재동이 쓴 헌법책을 이제 같이 볼 때인데 그거 책 보러 같이 왔다가 이 모임이 너무 좋아서 계속 관심 있고 시위하러 가고 그러지는 않지만 어린생명안전법 작년 이슈일 때 우리 아이 학교에서 내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일은 뭘까? 이거를 저한테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이름 안 말하고 이런 사례는 말해야 되겠죠? 횡단보도 우리 아이가 등교하는 길 앞에 가서 계속 그걸 넘어오는 차들 있잖아요. 그걸 사진 찍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시민 주체성 뭐 이런 직접민주주의 이런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그 어머님이 마을 안에서 그런 모임을 만나니 자기의 역할을 찾아서 그걸 하는 거죠. 이제는 그분들이 누군가가 또 집회에 참여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응원도 해주고 또 다르게 이런 정치하는 엄마들의 지역 모임과 취미 모임과 이런 모임들이 이렇게 거창하게 연대지만 그냥 얽힐 수 있는 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니까 또 연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어린이 생명안전법에는 사실 국회를 엄청 많이 갔어요. 왜 많이 갔냐면 요거 허락은 안 받았으니까 그냥 실명은 빼고 저희 어린이 생명안전법 때 여러 법이 같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이름으로 무슨 되게 이게 또 말하면 또 울컥 좀 하는데 무슨 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법이 하고 봤더니 부천에 사시는 거예요, 가족이. 여기서 이제 작년에 저희 모임 2주년 때 장하나 그 전 의원이 와가지고 같이 저희 부천 모임 2주년이다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때 이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언론에 공개됐으니까 하준이법, 하준이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하다가 이런 거죠. 되게 법으로 볼 때는 참 가슴 아프지만 다들 멀게 바라보는데 눈물을 아이 컨택 그 예능에 나왔을 때 이게 민식이 엄마 아빠가 나왔을 때 그걸 보면 눈물로는 봐지는데 옆집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준이 엄마를 여기서 딱 만나고 나면 이런 편집해야 되는데 내 친구가 된 거야. 우리 같이 이제 멤버가 됐으니까 멤버로 같이 보니까 하준이 엄마가 가는 그 국회 서명 받으러 갈 때는 계속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야기가 한참 뒤에 우리를 알게 됐지만 그렇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그 일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그 하준이 엄마의 노력이거든요. 하준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고맙고 함께 해야죠. 그래서
정말 많이 국회 그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서명 받으려고. 근데 국회에 대해서 좀 더 느끼게 된 것도 있고, 물론 분노가 더 커졌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민주주의, 정치, 사회, 수많은 이슈들이 뉴스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게 내 옆의 이야기라고 하면 저는 오늘 인터뷰에서 내용 나는 직접 민주주의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뜰작에서 이런 네트워크에서 이런 하나의, 이런 표현 되게 민망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의 모델 같은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아직 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저도 고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요. 뭐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데 너무 거창한 얘기를 먼저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민들에게는 이런 거창한 것도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그냥 동네 놀이공간이고 저희가 올해는 돌봄 사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실 이제 인터뷰하다가 애들이 막 들이닥칠 수도 있어요. 지금 돌봄하는 시간이어가지고 지금 저기 야외 놀이하러 나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저분한 상태인데 이제 그 아이들이 코로나 때도 여기서 진짜 신나게 놀고 있고 돌봄 이야기하면 또 그것도 이제 돌봄쌤 혼자 또 돌봄쌤 인터뷰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 게 있는 영상 인터뷰로 한참 얘기하시더라고요. 질문 하나에. 어쨌든 아이들이 여기서 마음껏 놀 수 있고 야외에 나가고 여기서 뭐 무궁화꽃이 폈음에도 가능한 공간이고 이런 시기에 그 아이들을 정말 신나게 놀고 있는 또 돌봄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도서관에서 딴 데서 하는 것들 저희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런 일들을 하네요. 저희 여기 제가 저희 뜰작 리플렛처럼 있는 거 보니까 그 중에 역공마을평화센터는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정의를 마을에서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뭐 이런 활동도 있고요. 네, 길게 얘기했네요. 네, 아니요 질문 말씀 들으면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제 뭐 선배나 후배들 중에서도 마을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이제 고충으로 많이 하시는 게 취미 모임 이런 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사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맞아요. 어렵고 그걸 이야기하면 몇 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고. 그렇죠. 다 다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을 통일 문제, 6.15 이야기하기 너무 어려워지고 막. 근데 실제 아까 페이스북에서도 보니까 뜰작은 역사 관련한 이렇게 강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시민사회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정말 연대를 좀 실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려면 우리 관장님의 마인드, 생각 이것들이 참 큰 중심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나 실천을 하셨는지. 그렇게 얘기하면 감사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저도 이제 어디서 불러주면 뭐 마을 활동이나 때로는 뭐 회복적정에 관련된 거 아니면 학부모 연수 이런데 간간히 알바처럼 이제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원체 뭐 강의를 불러주지는 않아서 뭐 전문 강사 활동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말은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뭐 열어놓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여기가 놀이터가 되면 좋겠어. 누구든 놀이터가 되면 좋은데 이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역사를 많이 하고 특히 요즘에 많이 있는데 제가 역사의식이 겁나 있어서가 아니고 같이 활동하는 분들 중에 역사 강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친하니까 그 도서관 기반으로 많이 강의들을 만들어 가니까 같이 고민하게 되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할 수 있는 컨텐츠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온라인도 아직 해보지 않아서 누구를 부르기도 어렵고 할 때 또 친한 분들이 이제 좀 한번 실험해보는 거죠. 코로나 때는 그분도 강의가 멈춰졌고 도서관도 멈춰졌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직은 이제 이동진 선생님인데 워낙 또 역사에 탁월하시고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한번 실험하듯이 해봤고 할만하네 그러면서 기획도 해보고 그러다가 사실 이번에 이제 여기서 언급은 없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되는 월간 동진학당이라고 있는데 또 말을 하게 되네요. 이제
단타 강의 말고 이제는 회원으로 학교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분하고 온라인 강의를 해봤더니 이게 되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공동 기획을 뜨자라고 그 역사 강사님하고 해서 월간 윤종신을 패러디한 거고요. 매월 참신한 주제의 역사 인문학 강의를 하고 플랫폼은 온라인 플랫폼을 쓰고 10,000원만 회원비를 내면 전국 어디서나 이미 저기 필리핀에서도 한 명이 회원가입을, 물론 한인이에요. 외국인 아니고 한인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회원가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그 시간대만 잘 맞춰서 접속하면 라이브 강의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라이브 강의도 듣고 녹화 버전을 또 올려놔서 녹화 강의로도 듣고 그래서 계속 강의한 질문 딴 거였는데 지금 또 다른 얘기했는데 이게 스토리를 풀면 또 엮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요 강의를 듣고 아까 질문할 때 말했던 항상 다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의를 듣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묶어볼까? 월 1만 원에 좀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그리고 계속 강의는 양산하고 온라인 또는 녹화 버전을 듣고 거기서 또 공동체를 만들고 인문 역사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걸 보면 방금 고민했던 지점이 또 나와요. 이제 이거를 8년 하면서 요거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시작된 월간 녹진 학당인데 전 개강 특강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데 혹시 유튜브 영상 보시다가 회원가입 하시려면 문의 주시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거 1, 2년이 계속 갈 건데 저희 목표는 1000명 회원 될 때까지, 아니 1000명은 약간 이제 우스갯처럼이고 한 100명 회원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그러면 관심 없던 분들이 마을 활동하다가 어떻게 역사를 한 번씩 듣게 되잖아요. 왜냐면 계속 자주 하니까. 그러다 보면 살짝 어렵기도 하지만 살짝 관심도 갖고 그러면 월 1만 원의 강의를 여러 개 들을 수 있대. 그러면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묻어서 가는 것 같은. 근데 질문하신 게 여전히 고민 크고요. 여전히 벽도 크고 그래서 정치하는 엄마들의 모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모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또 얘기를 하면 거기는 학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라고 딱 말해서 부모들이 딱 마음을 닫으세요. 더 이상 아니 우리 그거 아니고 교육을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라는 말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 이름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벽들이 모든 게 있지만 그래서 확 갖다 대고 우리가 오름이야 너희는 빨리 우리 강의 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묻어갈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건 예의 주시했던 건 이런 주제 강연을 했을 때 관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또는 회복적 정의활동 또는 정치 사회 이슈, 정치하는 엄마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관심 갖는 분들이 이렇게 생길 때 그거를 캐치를 하고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거기서 그분들과 모임을 시작하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정치하는 엄마들은 그렇게 그 책이라는 걸 매개로 그렇게 모아서 아예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지역분들이 이렇게 단위로 모여서 이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어느 순간은 모임 구성원들이 겹치는 분들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때로는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오픈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떤 교육 강좌 모임을 했을 때 또 가서 참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은 천천히 사회의 이슈 문제들이 사실 빠르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법이라던가 사회 문제들이 빠르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풀뿌리는 또 법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정말 풀뿌리라는 거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바꾸는 대상화시키지 않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네에서 만났을 때 정말 나랑 가치관이 안 맞아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멀리 해버리거나 너무 안 맞으면 다 친구 될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 천천히 만나가야 되겠구나. 좀 다르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관계를 맺어가면서 저 사람은 그냥 도서관 이용자 정도까지 또 어떤 사람은 술 친구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운동을 같이 할 분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얽히설키 얽혀있고 아까 말했던 월간독진학당을 다음 주부터 시작한 걸 하고 보니 신청자가 지금 이제 30명 정도가 이제 오고 있는 잘 스타트업이 또 되고 있는데 보니 수년 전에 또 다양하게 다르게 만났던 사람들이 여기 또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
그럼 또 여기 요 이름 안에서는 어떻게 또 연대에 갈까? 이렇게 되게 천천히 느리게. 그리고 이제 뜰작 밴드가 있는데 이용자 밴드가 있어요. 거기서는 많이 홍보 안 해요. 바로바로 막 우리가 국회에서 피켓 들었다 이러면은 이용자들이 밴드 바로 탈퇴할지도 몰라요. 그냥 거기는 거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다 같이 뜰작이라는 그걸로 모여져 있는 밴드라고 한다면 공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공적인 것만 이제 공유되도록 하고요. 근데 거기서 공적인 우리 안에 협의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임들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좀 이제 젖듯이 비에 이제 젖듯이 천천히 가려고 하는 거죠. 올해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코로나가 사실 올해가 그거를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저도 봤던 시기여서 1년 정도 늦어졌다 생각하고 내년 정도에는 좀 더 이게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서 드러내 보일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딴 얘기가 했나? 저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 여기서 활동하면 너무 좋은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근데 저희 소개할 때 소개하지 않았던 수많은 단체들이 또 있었어요. 여러 협동조합들이 여기서 총회를 하고 여기를 아지트처럼 쓰다가 자리 잡아서 또 딴 데 옮기고 저희도 빈 시간이 되게 많으니까 최근에는 경향신문인가 한겨레인가에 크게 보도되었던 돼지를 구조한 새벽이 모임 뭐 이런 거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 동물권 어떤 활동들이 있대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뭐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임 공간으로 몇 번 쓰기도 하고 언제든지 후원금이 많이 생길 때까지는 그냥 저희가 공간을 후원할 테니 모임은 하셔라.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공간을 열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청소년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가 연대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자리 잡아서 자신들의 공간을 찾아서 또 새로운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가고 있네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람 한 명 한 명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 맺음에 되게 큰 의미를 두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조급해지잖아요. 네. 대상과 빨리 알려야 되고 저 사람한테 이걸 알려야 되는데 한 번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네.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제 기억력은 굉장히 한 달 이내여가지고 너무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사실 기억은 거의 못하고 기억력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관찰도 사실은 거의 못해서 기억을 안 하려고 하고 번호도 거의 저장 안 해요. 거리를 두는 거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관계 맺기 시작하면 사실 인터뷰 해주시는 선생님이 좀 더 편하게 수다회처럼 하면 제가 아까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제일 고민되는 지점을 방금 얘기하십니다. 지금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한 줄이 한 1년째 있는 문구가 사람, 쉼표, 사람이고 싶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반복한 것 같은데 그거는 사람과 사람을 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쉼표로 표현한 건데 사람답게 살고 싶고 사람으로 누구를 인격으로 대하고 싶고 사업 대상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고 싶고 근데 그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고 싶다. 다음 주에 그 이동진 역사 강사님하고 시작하는 월간 독립학당이라는 플랫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온라인 지식 플랫폼이라는 우리의 수식어를 붙였고 계속 요즘에 만드는 문구들은 계속 사람과 사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을 사업 하다 보니까 다 대상화시키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마을 공동체 사업도 사람을 대상화시키고 있고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활동하는 분들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주제들이 이런 거죠. 정당, 시민단체 활동 너무 좋은 분들인데 급하니까 또 빠르게 가고 싶으니까 자꾸 사람을 놓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당을 하기 시작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나가기 시작하고 근데 이해돼요. 그거를 빠르게 하고 싶었던 분들이 이해돼요. 죄송해요. 전화가 또 다른 이제 어떤 협동조합 실무자가 전화했는데 나중에 전화하면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되고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되뇌이는 거죠. 공모사업을 할 때 아니면 도서관에서 만날 때 그냥
사업을 안 하면 안 했지 사람을 대상화시키지는 말자. 그리고 사업을 한다면 아니면 모임을 한다면 정말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자. 정말 대상화시키지 말자. 이거를 한 최근에 2년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초반에 목사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목사이기도 하지만 종교 활동은 이제 나는 접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데 저에 대한 뭐 종교에 대한 어떤 가치와 신념 이런 거는 뭐 종교 인터뷰라면 별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여기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걸 언급한 건 뭐냐면 종교 안에 갇혀서 이젠 그 종교 활동 안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는 정말 없구나 라는 제안에 99% 확신이 들어가지고 6살 때부터 이제 다니고 또 전도사, 목사 되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목사 노릇을 여전히 소속도 제일 보수적인 교단 안에 있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처럼 뭐 차별금지법 반대 내 이름을 올리고 이런 인터뷰들이 공개되고 하면 목사 면직으로 이렇게 바로 날라올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다니나 뭐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어차피 조그마한 목사는 신경도 안 써요. 저희 교단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나도 더 편하게 하고 다녀야겠다 하는 게 정말 그 안에서는 교단이 문제가 아니고 정광훈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종교 자체가 대한민국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사라져버린 것 같구나. 그러면 지금 내 안에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종교에 대한 뭐 개신교예요. 개신교에 대한 또는 기독교,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없다고 하지 않았고 있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전에 살았던 그 삶이 지금의 삶과 어그러지지 않으려면 여전히 그 연장선에서 나는 살아가려면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겠구나. 그 사람을 어디에 가든 협동조합 회의에 가든 시민사회 활동에 가든 정당에 가든 또 뭐 도서관 회의를 가든 학부모로서 학교 회의를 가든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게 활동들이어서 다 입에서 나왔네. 뭐 어떤 아빠 모임에 가든 질문하시면 안 돼요. 질문하시면 길어져요 이렇게. 네. 사람과 사람이고 싶다. 요즘에 마음에 새기고 있는 표현입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죠.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작은 도서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되게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뭐 여쭙고 싶은 역공마을 뭐 평화센터 활동도 실제로는 아까 이제 작은 도서관 내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그냥 이제 그 역공마을 평화센터가 더 커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작은 도서관보다. 그래서 역공마을 평화센터에 대한 이제 소개,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좀, 왜냐면 제가 궁금했던 게 저도 엄마다 보니까 여기서 하신 프로그램들이 부모 자녀, 가족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양한 형태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차관이 돼서 주되게 좀 관심 갖고 활동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대한 앞에 제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역공마을 평화센터 이야기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공마을 평화센터가 저희 그냥 5년여 흘러왔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뜰다기 활동에 가장 큰 힘을 돋아주고 또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사실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역공마을 평화센터는 회복적 정의 활동을 마을에서 실천하는 단체라고 정말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고 회복적 정의를 아주 간단히 소개하면 워낙 우리 사회가 응보적인 정의만 이야기되고 있어요. 누가 싸우면 빨리 가해자를 찾아서 처벌해야 돼. 형제가 싸우면 다친 아이에게 너 얼마나 다쳤어? 어디가 아파? 이런 거 묻기 전에 부모들이 다 그렇죠. 저도 그러고 있고 누가 때렸어? 먼저 때린 사람 누구야? 빨리 찾아서 손 들고 있어. 처벌의 수위를 빨리 가해자에게 정해주고 피해자는 항상 소외되어져 있는 그래서 가해자에게 응보적인 정의를 내려서 빨리 처벌을 하는 거기에 맞춰진 정의가 우리 한국 사회에 자리 잡혀져 있는 정의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소외되는 건 누구냐? 피해자죠. 아픈 사람인 거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에 가해자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 교통사고를 한 사람을 어떤 처벌을 하든 처벌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해야 되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그 피해자의 아픔과 니드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처벌도 따르는 거고 피해자의 고통 이야기가 돼야 가해자도 회복이 돼요. 왜냐면 자기가 한 가해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아픔이 있는지를 인식하지 않은 채 3년 구형 그러면 가해자는 어때요? 3년 살고 나오면 자기는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사회는 다 벌벌 떨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쪽 활동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지 못해요. 말로는 들었지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감각들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가해자를 만나는 것도 피해자를 만나는 것도 좀 다르게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를 회복하고 그가 회복하기 위해서 마을, 법, 사회 수많은 것들을 그 회복의 여정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일 수도 있고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해가는 정의를 우리는 회복적 정의라고 표현하고 설명하죠. 이제 해외에서 더 많은 평화 운동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십수년 이제 들어온 지 되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사법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회복적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법 체계 안에서 이렇게 화해 공고 의원 뭐 이런 것들이 얘기되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법 쪽에서는 회복적 사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학교 폭력 이런 게 너무 심각하고 교권 침해가 심각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빨리 받아들였는데 교육 현장에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우리 사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는 모든 학교마다 200만 원씩의 회복적 생활교육 예산비가 다 잡혀져 있고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거는 또 다른 표현은 회복적 정의인데 몰라가지고 인성교육, 품성교육, 뭐 성품교육 이런 걸로 돌려쓰고 있고 교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근데 이미 예산은 회복적 생활교육이 다 있고 3년 전부터 경기도교육청은 갈등조정단이라는 거를 비록 급조했지만 빠르게 회복적 정의 활동하는 분들과 갈등조정단들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과정을 경기도교육청은 앞서서 하고 있고 요것들을 올해가 3년째예요. 경기도교육청 갈등조정단들을 이런 과정들이 이미 우리 교육 현장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교사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고 아이도 모르고 교사들도 정말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사업으로 다, 이제 앞에서의 질문 하나에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한두 시간이어서 이런 게 다 사업으로 들어오니까 학교 안에 회복적 생활교육도 사업으로 되니까 교사들은 또 연수만 받다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저한테도 한 교사가 그거 가해자 회복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닌데요? 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교육에 그렇게 들어왔고 소개하는 거니까 이제 저희는 마을 활동을 하는 데서 회복적 정의를 처음 부모들이 접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회복적 정의를 마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회복적 정의, 회복적 생활교육은 마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배운 입장에서 강사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쨌든 회복적 정의 협회가 있어요. 그 큰 협회고 저희도 이제 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져 있는 단체인데 오시다 보니 입구에 이렇게 현판 회복적 정의 협회 현판도 걸려져 있는데 회복적 정의 협회 사무국장님이 하신 얘기니까 제가 해도 되겠죠? 어쨌든 전국에서 마을 단위의 실천으로는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항상 헉헉대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역곡마을 평화센터고 그러면 마을에서 역곡마을 평화센터가 역곡이라는 마을에서 평화, 회복적 정의를 어떻게 하면 실천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찾아간 거죠. 그래서 뭐 아주 짧게 하는 것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일상의 아이들 프로그램, 도서관 프로그램이듯이 두빛날의 마을 학교 그래서 두빛은 정의와 평화의 두빛 날개로 저는 평화학교 했다가 작년부터 마을학교로 우리는 바꿨는데 마을에서 정의와 평화를 배워가는 학교에서 아이들 신청받아서 다른 프로그램처럼 상반기 하반기 24주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 그 시간을 하면서 평화 감수성을 이제 배워가는 프로그램을 몇 년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징계받은 청소년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네네. 선도위원회나 학폭이나 이런 거에서 가해로 이렇게 징계받은 청소년들 외부 교육을 위탁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요 옆에 모퉁이 쉼터라는 쉼터가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모퉁이 쉼터 쌤들이 또 저희 회원이기도 해서 그냥 같이 배운 거죠. 이제 바로 옆에 그 기관인데 그래서 거기에 그 징계받은 청소년들을 또 단기위탁 교육을 저희가 참여해서 그 징계받은 청소년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인디고울 영화학교라고 영화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게 4년 됐나 5년 됐나 좀 초창기부터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평화 주제로 영화를 만든다 하는 건데 평화 주제로 하다 보니까 뭐 다 평화더라고요. 폭력의 문제도 평화로 접근해야 되고 환경의 문제도 평화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든 주제가 평화가 되는 걸 경험했는데 그거를 과정까지도 우리가 배운 아까 회복적 정의를 좀 실현하면서 해보자라고 좀 시도해보는 거고요. 이거는 아이들 안에서 되게 만족도가 높은 그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걸 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까 질문하신 가족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코로나 때 임시처럼 막 할 수 있는 게 오프라인이 너무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때 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찾아보자. 회복적 정의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쨌든 이런 것도 마을에서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즘에 책꾸러미 활동도 거기서 해주시고 또 뭐 여러 취미 활동 같은 거를 책 만들기 이런 것도 코로나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기획하고 있고요. 이런 걸 하고 있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역곡마을 평화센터가 더 커졌다라고 얘기한 건 방금 얘기한 것 중에 교육청하고 하는 갈등조정단이 있는데 부천은 부천교육지원청의 갈등조정단이 이제 부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시에서 만든 그 팀인데 그 팀하고 저희 역곡마을 평화센터가 이제 위원으로 절반 들어가서 갈등조정단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엄청 횟수가 많은 건 아닌데 학교 안에 그 체계 안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갈등을 부천교육지원청에 의뢰를 하면 학폭위 이런 거 열리기 전에 그 갈등조정단이 가서 또 다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고요. 근데 이제 교육청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너무 좋은 것 보시면 돼요. 같아요. 근데 정말 미비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교육청이 이런 시작을 했다. 근데 시작을 하는데 회복적 정의 활동가랑 그 시작을 했다라는 건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너네 화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시작을 경기도교육청은 잘 해줬다 고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역곡마을 평화센터는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지나가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셨는데 혹시 들어와도 돼. 마지막으로 좀 조용히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하고 네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돌봄하는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들어오세요. 저희 이제 마지막 하니까 이것도 그냥 이 뜰작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인터뷰 와주신 게 마을 그 직접 민주주의 실현 이런 주제로 와주셨는데 사실 그 얘기는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는데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제일 우리 사회에서 풀어야 되는 아까 인터뷰 전에 얘기했던 주민자치의 문제 그리고 또 마을 또 수많은 것들 제일 고민하는 주제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풀어보고 싶었던 고민도 많이 해봤었고 이런 게 지금 하시고 있는 이 활동들이 더 왕성하고 더 활발하게 되어지면 좋겠고 그것들이 마을 안에서 마을의 단위, 마을 활동가 또는 활동가라고 이름 붙지 않지만 우린 다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시골 같은 옛날의 마을은 아닐지라도 팍팍한 도시 안에서 옆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민을 같이 해갔으면 좋겠고 저희 뜰작도 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 안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이어질 수만 있으면 자치도 또 다른 표현으로 풀뿌리도 왕성하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도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정치가 안 바뀐다, 뭐가 안 바뀐다. 우리 맨날 얘기하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촛불을 다 잃어버렸던 건데, 촛불이 이미 있었던 거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듯이 시민이 모여 있었던 거니까, 시민이 정당에 모여 있고 시민단체에 모여 있기도 하겠지만, 정말 이런 시민 자치, 직접 민주주의 안에서 저희는 강하게 모여 있고 연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으로 지금 뜰작도 바둥바둥 되고 있고요. 항상 함께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씨가